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입니다. 미래의 예측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변화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의식주를 예측을 아주 기본으로 합니다. 옷은 어떻게 변하고, 먹는 건 어떻게 변하고, 입는 것 또는 사는 것, 우리 주택은 어떻게 변하는가 예측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테크해서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런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저희는 한 1년 전만 해도 2015년에 바닥을 치고 경제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2015년부터 더욱더 떨어져서 2019년까지 바닥을 헤매다가 지금 돈이 그죠? 드레인 한다 그래요.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2020년이 되어야 경제가 앞으로 부상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눠도 그때 부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산업이 부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6년이 되면 미국보다 중국이 더 커집니다. 이제 미국을 제치고 1위 국가가 중국이 된다라는 이런 예측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퓨처 타임라인이라는 저희하고 연계가 있는 이 예측 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 제가 영국 정부, 호주 정부 30년 근무했죠. 그래서 각 국가의 미래 보고서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려요. 프랑스는 2100 정도할지 2100년까지 예측했어요. 프로스펙티브라고 정부가 미래 예측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자. 2100년까지 40년마다 어떻게 변하는가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예측을 했어요. 생산사회, 소비사회 이해하죠. 문화연예사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 정부에 1982년도에 공보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도표를 보여줘요. 82년도에 도표를 보여줘서 문화연예사회가 온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을 가지고 딴따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한질 낫다. 이 문화연예사회가 오는 사회는 없어 라고 제가 손을 들고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지금 40년, 30년을 기다려봤더니 연예인들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한 줌이죠 지금. 문화연예사회도 끝난다라는 거죠. 언제 끝나는가? 2020년이 되면은 끝이 나고 2015년부터 지금 현재 연예인들이 피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서서히 연예산업이 내려가고 교육산업으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 중에서 똑똑한 연예인, 얼굴만 예쁜 연예인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 중에 똑똑한 연예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사회, 티칭 소사이티로 간다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연예인들은 무상을 할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창조사회가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어디를 봐야 하냐면 2020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도시화 인구가 도심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이 되면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분진, 자동차에서 나오는 먼지, 분진 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엔 미래보고서 2008년도 판에 보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깡통 아파트, 깡통 빌딩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내리냐 올라가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내린다 10% 20% 내리는 게 아니고 절반 가격으로 내린다 아니면은 가격이 없어진다까지 예측을 했어요. 유엔 미래보고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도심 탈출 시작하기 때문에 중소도시 해양도시로 막 옮겨가요. 중소도시 해양도시 강남에는 24시간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제롬 글렌이 한 번은 와서 1시에
강남에서 트래픽 때문에 잡혔어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 강남 사는 사람들이 약 20년 빨리 죽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진 자동차에서 나오는 수많은 먼지들을 마시러 가는 거죠. 사실 제가 뉴욕에 살았는데 뉴욕에 2시, 4시 차 없어요. 길거리에. 우리나라만 강남에 그렇게 차가 많으니까 그 많은 매연을 강남 사람들이 마시는 거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건강이 되고 건강의 기본은 물과 공기라고 합니다. 중소도시, 해양도시 20만, 30만 특히 이런 곳으로 가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미 8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한 노르웨이, 사실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고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계통이에요.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 이사 오면 3베드룸, 방 3개 있는 40평 아파트는 프로바이디, 공짜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이 시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몇 명이 더 빠져나가면 시 승격에서 그죠? 탈락하는 거죠. 이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는 젊은 층이 절대로 소유하지 않고 접속한다. 렌트를 빌려서 쓴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유목민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구를 보시면 70억이지 지금 현재. 93억으로 가요. 50년 후 93억. 그리고 93억에서 62억에서 32억으로 50년마다 떨어져요. 92억에서 93억에서 62억으로 떨어질 때는 집을 부술 인력조차 없어요. 집이 공짜예요. 이 집 가서 살고 저 집 가서 살고 사람들이 집이 무료가 됩니다. 특히 아파트는 아니다. 큰 아파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집에 화염병 던지는 이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 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죠. 더 많은 CO2를 내놓죠. 그래서 Small House Movement에서 적은 집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큰 집에 사는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기후온난화 때문에 큰 집들이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오죠. 나노 텐트촌 해서 나노 텐트 요만한 걸 가지고 다녀야 한 800불 하는데 여름에 시원 겨울에 따뜻한 나노 텐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노 텐트촌으로 플러그인해서 하와이 같은 데 이미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놀고 하다가 잠만 따로 자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더군다나 자동 조립주택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요. 옛날에 제조업 산업시대에는 공장 짓고 공장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지어서 20년 30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조업이 소멸해요. 미국은 지금 현재 8%만 제조업입니다. 10년 후는 미국은 2%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은 여기서 저기로 계속 옮겨 다니죠. 그래서 일자리가 막 계속 옮겨 다니고 더군다나 일자리마저 소멸해요. 유럽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전화해보면 파리에 가 있고 전화해보면 어디에 가 있고 일자리 찾아 6주 일하고 3주 일하고 이동성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동 조립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이 프랑스 원피에 또 예를 들어보면 금융원 세계 단일 통화로 갈 것이다. 교육은 전부 온라인으로 간다. 온라인 무료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속합니다. 공동생활을 해서 하우스가 아닌 홈. 하우스는 집이죠. 홈은 이제 아무데나 방 한 칸 얻어서 산다라고 합니다. 집 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 소멸하고 사무실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 거의 32%,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미국 국민 40%만 재택근무를 하면 1년에 석유 수입 37%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석유 수입은 중동에서 하고 있죠. 엄청난 양의 CO2를 탄소 저감 거기에다가 에너지, 자동차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그 한 달을 번다라고 해요. 한 달. 출퇴근할 때 2시간, 돌아올 때 2시간. 한 달을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소멸하게 됩니다. 엄청난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깡통 아파트, 깡통 빌딩 이런 게 나와요. 캐비넷 영수증, 캐비넷이 안 팔려요. 가구가 안 팔려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수증 모아가지고 세금 낼 때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카드로 긁으면 짜라락 프린트 되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되죠. 책을 사지 않아요. CD로 읽고 이츠비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읽어요. 옷장 장롱, 옷을 빌려서 입습니다. 옷을 빌려서 입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접속하기 때문에 심지어 거지까지도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이런 사회가 오고요. 소형주택으로 가버립니다. 확 넘어가는 게 2015년이에요. 이동식 주택, 해상주택, 고령화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몰 하우스 무브먼트, 조그만 집에서 살자, 큰 집은 화염병 던져야 한다, 혐오한다 라고 하고 이동식 주택, 원룸 시스템입니다. 헬리콥터 주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기예보가 너무 정확해서 우면산에 파킹 딱 하고 있다가 3시 15분 우면산 사태 난다 하면 쪼르륵 도망가요. 쪼르륵 도망가면 이게 발톱이 달려있는 이런 이동식 주택과 이동성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트레일러 파크, 미국에는 거의 한 3만여 개의 트레일러 파크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파크에 이게 또 자동차 발통 달려 있어요. 이거 집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MBC에서 보도된 거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에 집으로 GM에서도 굉장히 이게 버스 집인데 그 안에 보면은 뭐 휘황찬란하게 부엌 시스템 다 갖춰져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여기 있다가 일자리가 저기 있다가 계속 프로젝트 여기서 6개월 프로젝트하고 다른 도시로 가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헛간 사무실, 집에 재택근무, 우리 이 마누라가 뭐 복잡한 곳에서 거실이 있는 곳에서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상하는 게 1인 헛간 사무실 이런 시스템을 딱 혼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갖다 놓고 요 정원 끝에다가 그죠? 이렇게 홈 오피스 쉐드라고 합니다. 쉐드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부상하는 산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고령인구 60세 은퇴예요. 60세 은퇴해서 130까지 살려면 저 같은 경우에 50대니까 지금부터 8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일할 수 있는 이 헛간이라고 그래요. 쉐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나무 위에다가 짓는 집도 있죠. 나무 위에다가 짓는 집에다가 이 언덕에다가 짓고요.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요. 지붕 위에다가 지으면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 공간만을 또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쉐드 사업이 굉장히 부상을 할 것이고 또 태양광을 많이 받고 솔라돔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이미 2020년 이후에는 기숙사 사람들이 접속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숙사, 콘도 합숙 생활을 해요. 아파트를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면 아파트가 상하게 되죠. 인구가 줄면 절반이 비었다가 아파트를 부수게 되죠. 아파트가 이제 붕괴가 돼요. 인구가 없으면 다시 재분양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안 되죠. 내가 50억 공중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딱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파트는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아파트 공중에 있던 거. 그래서 땅을 약간은 소유를 하고 있는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해서 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아파트는 공중에서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 급격하게 2016년부터 인구가 줄어요. 지금도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비게 되면서 아파트를 부수게 되고 재건축 재분양이 안 되면 내가 공중에 가지고 있던 40억이 다 날아가고 한 평만 남는다. 1,000만 원만 나에게 남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아니다. 더군다나 큰 아파트 아니다. 앞으로는 기숙사나 콘도 합숙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빨래해주죠, 뭐 부엌 있죠, 다 이런 시스템 공동생활을 한다 해서 2020년 이후에는 아마 도심의 원룸 콘도라든가 호텔 기숙사 원룸 시스템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엌은 하나가 있고 공동식당이 있거나 세탁장도 하나가 있는 이런 곳으로 확 몰려간다라고 저희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자꾸 아파트 사서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